자, 오늘은 이제 김운동가 4강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일가 팔문신장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운 붙이는 걸 아직 완벽하게 습득이 안 되셨으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제를 듣고 대운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일가 팔문신장을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가 어떻게 됐었죠? 남자 음력 1964년 4월 17일 사시라고 그랬죠? 네, 사시. 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좀 꺼내보세요. 노트한 거를. 대운 붙이는 게 예전에도 가르쳐 보면은 많이 혼동되시는 것 같아요. 그 대운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학문이. 그래서 저거를 사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에? 갑진에 예. 기사에 정축에 을사 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구궁도를 적어 놓으면은 괴의 형태를 우선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기가 좀 습득이 빠를 거예요. 중국의 대원 중국의 천지만수가 어떻게 됐었죠? 4하고 천반수가 몇이었어요? 천반수 4, 지반수가 1?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잘 보세요. 지반수는 중국의 지반수를 하나씩 더해가지고 구궁 정의도상으로 순행을 시키고 천반수를 하나씩 더해서 나가되 구궁 정의도상에서 역행을 해서 부법해 나간다. 그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반수를 먼저 포국을 한다면 1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10번 궁이 은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그다음 1년에서 2로 가고 3으로 가고 4, 5 그다음에 중건 이미 숫자가 있으니까 은복이 되는 거고 7, 8, 9, 10이 되겠죠. 그다음에 천반수는 하나를 더하니까 5, 그다음에 6, 7, 8, 9, 10, 1, 2, 3, 그 다음에 4로 이렇게 떨어져요. 자, 요거를 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손을 끄집어내 보세요. 손에다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연간서부터 해보면은 여기 갑이죠. 그 다음에 기는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은 갑을 병정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을은 갑을 여기 떨어지죠. 여기는 4번 궁이니까 천반수가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어려워하지 말고 자꾸 숙습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김운동과 포국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집안은 진이니까 자축 인묘 진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월지가 4니까 자축 인묘 진사. 그 다음에 축이니까 자축. 그 다음에 시진은 4니까 자축, 인묘, 진사. 1번에 떨어지죠. 1번 궁이죠. 그러니까 집안수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기문수를 굳이 붙이지 않고 손으로 하면 천지반수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옛날 분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수장도가 넣는 거를 요즘 책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손에 넣어서 했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손에다 넣어서 숙달을 시키는 생각을 자꾸 하시면은 이 천지만수 포국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12지지 정의 궁은 여기가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축은
축은 간궁이니까 여기에다 세를 붙여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대운 붙이는 걸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이면은 양둔생이니까 음둔생입니까? 양둔국에 들어가죠. 양둔국은 세궁의 집안수에서 시작을 해서 집안수는 양둔국은 집안수는 구공정도상으로 순행을 해서 합계해서 나가고 천반수는 세궁의 천반수에서 45에서 6을 더해가지고 역행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세궁은 1서부터 9세까지가 여기서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양동국이니까 순행했으니까 9번으로 가는 거죠. 다음에 10번서부터 요 10은 은복이 돼 있죠. 은복이 돼 있으니까 집안의 중궁의 숫자 6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에서 15까지가 6이니까 10, 11, 12, 13, 14, 15, 10, 11, 12, 13, 14, 15 하면 딱 6이 나오죠. 그래서 10에서 15세까지가 여기 이궁에서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16에서 17 여기는 18에서 20 그 다음에 21에서 24 그 다음에 여기는 25에서 29 여기는 30에서 30 그 다음에 여기는 31에서 37 여기는 38에서 그렇죠? 45 집안수는 합계가 45세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반수는 45에서 다시 세궁에서 시작이 돼서 천반수를 붙여서 구공정오조상으로 역행으로 붙여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46세에서부터 51세까지 머무르게 되죠. 그 다음에 역행이니까 태궁으로 가요. 7번궁으로 가요. 그럼 여기는 52세부터 58세 여기는 59세에서부터 66세 여기는 67세에서부터 70세 그 다음에 여기는 71세에서부터 천반수가 10이니까 중궁에 은복수를 적용하라 했으니까 은복수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79가 되고 또 여기는 80에서 8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1세에서 82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3세에서 85세가 되고 여기는 86세에서 90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운수는 우리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뽑는 게. 만약에 음둔국이라고 하면은 세궁의 집안수에서 역행으로 계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천반수는 순행해서 계거해 나가고 그 차이점 1법, 2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대운을 붙이면은 그래도 좀 보다 정확하더라. 그래서 이법을 저는 위주로 활용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법을 활용해서 포국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서 각각 해당되는 유년운을 보는 방법은 38세부터 45세가 지금 태궁에 머무르고 있죠. 그럼 태궁에 머무르고 있는 천지반수를 중궁으로 입시켜서 다시 각 궁의 천반수, 지반수를 포국을 하고 38세부터 45세가 중궁으로 왔으니까 그거는 38세를 감궁출시키고 그 다음에 곤궁에는 38세, 39세, 40세, 41, 42, 43, 44, 45 해가지고 38세부터 45세에 해당되는 유년운은 그렇게 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회장님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일가팔문신장을 이제 붙이는 방법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가팔문신장은 일가라는 거는 일진을 기준해서 팔문신장을 붙이기 때문에 일가팔문신장으로 하는 거예요. 연국김은 저 뒤에 연국김으로 가면은 시간지를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가 팔문신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팔문신장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팔문신장은
자, 여기가 첫 번째가 책에는 생문으로 되어 있죠. 중국 책들을 보면은 개문 먼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여기다 개문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개문. 그 다음에 휴문. 휴문. 그 다음에 3번은 생문. 4번은 상문. 5번은 두문. 6번은 경문. 7번은 사문. 8번은 놀래경자 써가지고 경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번 붙이는 방법은 제가 책에다가는 이제 생상, 두경, 사경, 개휴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기문등갑이 중국에서 창간된 학문이죠. 중국의 서적들을 보면은 개문을 맨 먼저 앞에다 썼어요. 그러면은 요 8문 신장의 정의문, 정의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곤, 여기가 태, 건. 여기가 12지지 붙여보면 자추, 인, 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팔문신장의 정의문. 팔문신장의 정의문이라는 것은 구궁도에서 각각의 팔문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정의문이라고 해요. 여기가 계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계문. 여기가 휴문이에요. 휴문. 여기가 생문. 여기가 상문. 여기가 두문. 여기가 경문. 그 다음에 여기가 사문. 여기가 놀래 경자 써가지고 경문. 자, 그러면은 옛날 분들이 팔문의 이름을 왜 건국에서부터 계문, 휴문,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경, 사문, 경문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붙였냐 하면은 감목의 성질, 강목의 성질과 그 다음에 감목의 생장 과정, 감목의 생장 과정을 비유를 해서 구궁도에 포국을 하면서 명칭을 붙여나간 거예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해공이라는 것은 자에 1항이 뜨고 축에 2항이 뜨죠. 그러면 요 해라는 거는 옛날 분들이 소양이다. 소양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양의 기운이 태동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인다. 그래서 자에 이제 1항이 뜬다는 것은 땅속에서 양기가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월에서는 소양이라고 한 거는 뭐냐? 양기가 태동되기 전이지만은 태동의 기미가 보인다 해가지고 소양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태법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감목이면은 절지가 어디 떨어집니까? 감목의 절지가 어디 떨어져요? 자, 이게 감목이면 신의 절지가 떨어지죠. 그렇죠? 김미연 씨, 그래 안 그래요? 포태를 안 이었냐? 이야, 참. 감목은 12포태가 신금의 절지가 떨어져, 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포니까 포태 양생. 그렇죠? 감목의 성질과 감목의 1년 동안의 생장 과정을 생문에 비유를 해서 붙였다 했으니까
팔문신장의 명칭은 갑목의 성질과 갑목의 24절기에서 생장 과정을 비유를 해서 명칭을 붙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목이 해월에서 소양이 됐다는 거는 갑목 기준에 하면 신금이 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포태 양생이니까 해에 뭐가 들어와요? 장생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수의 장생이 떨어지니까, 장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팔문에 비유할 적에는 객문이다. 문을 열어 적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래서 갑목의 생장 과정을 봤을 적에는 해월이면은 장생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문이라 명칭을 붙였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월로 가서는 수생목이 돼가지고 갑목을 생해주죠. 갑목을 생해준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의 역할이 들어오는 거죠.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머니가 일정 기간 동안은 항상 품에 안으면서 젖을 먹이고 아기를 생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겼으니까 안온하고 평온하고 따뜻하고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휴문, 쉴 휴자 써가지고 휴문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목으로 가서는 축이라는 것은 이제 우방, 모퉁이에 붙였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를 안 하고, 인목에 가서는 갑목이 인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갑목이 인으로 가면은 포태, 양생, 욕대, 걸룩이 들어가는 거죠. 걸룩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려고 의욕이 굉장히 대단하게 발산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생문이라고 붙인 거예요. 팔문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궁금해서요. 자, 계문이라고 하는 거는 장생지니까 이제 세상에 태어나 있다. 그 다음에 자수 감궁으로 들어가서는 수생목이 돼가지고 갑목을 생해지니까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또 생육의 단계, 그 어머니 품처럼 안온한 관계, 아기 입장에서는 편히 쉴 수 있는 단계로 논하기 때문에 휴문을 붙인다. 그 다음에 시간이 전진해가지고 인모로 들어가면 갑의 인은 걸룩이니까, 걸룩이란 건 뭐예요?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도, 의역한 바를 세상을 향해서 펼치려고 하는 기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생동하는 기세가 있다 해가지고 생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궁으로 들어가서는 묘인데 묘목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세가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내가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내 부락의 인구가 많다 한다면은 반드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부락을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좋은 그런 보물 같은 거 이런 걸 자기가 습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툴 상자를 써가지고 상문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진전돼 가지고 사화두로 가면은 이쪽 부락하고 저쪽 부락,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은 어느 일방적으로 다치게 되는 건 아니죠. 나도 다치게 되고 상대편도 다치게 되고 우리 부락의 이 주민들도 다치게 되고 저쪽 부락의 주민들도 다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서로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뭐예요? 나도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거해가지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문부출하게 돼서 두문이란 그 명칭을 붙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전진하면은 이제 두문부출해가지고 몸을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손상을 많이 입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이 완쾌하게 돼서 세상을 나와 보니까 갑목의 입장에서 여름은 뭐예요? 아주 잎새기가 굉장히 울창하죠.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폈던 것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나무가 울창하고 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천지가 아주 밝고 그 다음에 활달하다 해서 우리가 경문을 붙이는 거예요. 여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로 가면 가을로 들어가는 거죠. 가을로 들어가면은 아주 무성했던 잎새기야 그 다음에 가지 같은 것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갑목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금극목이 돼가지고 나를 극하고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은 전부 다 다시 뿌리로 내려가고 땅 위에 있는 그런 줄기와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것들은 열매 같은 것도 전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문이다.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 사문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을로 가면은 신월에 금극목이 돼가지고 나무가 전부 다 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지하고 열매, 잎사귀가 전부 다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까지는 버틸만 한데 유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다가 이제 거기다가 조각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대들보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문도 만들려고 해줘. 그러면 감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경황스럽고 그런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래 경자를 쓰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유금으로 가면은 유금은 조각칼로 논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어다가 대덕보를 만들려고 하고 또 대문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책상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감목의 입장은 굉장히 놀랍고 경황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 팔문의 명칭을 붙인 거는 감목의 성질과 생장 과정을 비유해서 명칭을 붙였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대목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왜 계문서부터 시작이 됐냐? 계문은 감목의 장생지다. 장생지라는 것은 사람이 응애하고 세상에 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계문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슈문이라는 것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양육되는 기간. 그러니까 포근하게 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근하고 안온한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먼이라고 붙인 거다. 인목, 봄으로 들어가선 걸럭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세가 등등해진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의욕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생문이라고 칭호를 붙인 거다. 그 다음에 생동이 넘치다 보니까 남하고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문이 되는 거고 다투다 보면은 상대편도 다치고 나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문불출해서 뭐예요? 이제 수양을 하고 건강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문이라 붙이는 거고 건강을 다 다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잎사귀도 번창하게 되고 만의 햇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도 이제 맺혀가는 과정이죠.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문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로 들어가서는 이제 열매와 나뭇잎사귀야 가지가 전부 다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문이라고 붙인 거고 사문의 상태에서 이제 태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베어가지고 동량지제를 만들려고 하고 책상도 만들려고 하고 대들벌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경황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례정자를 써가지고 경문을 붙였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팔문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는 팔계하고 팔문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은 계문은 아직 우리가 팔계생계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리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계문은 천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천의다. 요 의는 옛날에는 의원 의자를 이렇게 써줬었어요. 의원 의자. 근데 지금은 마땅의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땅으로 그렇게 알고 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휴무는 뭐에 비유가 될까요? 자, 생문은 우리가 생기에 비교가 되고 생문은 생기가 비교되죠. 그 다음에 두문은 유혼에 비유가 돼요. 유혼. 경문은 복덕에 비유가 돼요. 사문은 절명에 비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문은 뭐예요? 요거는 상문에 비교가 돼요.
응? 화해. 요게 상문이 화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경문은 절체가 들어와요. 절체가 비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남은 게 뭐 있어요? 예? 귀혼? 귀혼이 아니고 귀혼. 예. 요거는, 일상생기, 이중천의, 삼화절체, 사중유혼, 오상화해, 육중복덕, 칠화점령, 팔중귀혼이죠. 그래서 휴문은 귀혼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귀혼. 자,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홍국기문에서는요, 사문이 절명구도 있고 사문이 절명, 복덕이 경문 복덕이 경문, 그 다음에 상문은 화해가 들어오고, 두문은 유혼이 들어오고, 맞잖아요? 경문은 귀혼이 휴문 규원이 휴문. 맞죠? 자, 요거는 개문이 뭐지요? 개문이? 개문이 천이. 천이. 예. 개문이 이 팔계,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팔계생기의 천이하고 비유가 되고, 휴문은 귀혼하고 비유가 되고, 생문은 생기와 비유가 되고, 상문은 화해와 비유가 되고, 두문은 유혼하고 비유가 되고, 경문은 복덕하고 비유가 되고, 사문은 절명하고 비유가 되고, 경문은 절체하고 비유가 된다. 요 팔문하고 팔계생기는 홍국기문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주요 요소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봅시다. 홍국기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가팔문신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가팔문신장. 그 다음에 팔계생기가 들어와 있죠. 자, 일가팔문신장은 요거는 우리가 요 팔계생기는 지리적 요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가팔문신장은 인화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천시적인 요소, 하늘의 기운, 천시적인 요소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태울 구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태울 구성. 인화적인 요소에서는 일가팔문신장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여기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요소는 팔계생기다. 지리적인 요소는 팔계생기를 논하기 때문에 이 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들어와 있어요. 이 일가팔문신장은 요 집안수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시적인 요소는 이거 태울 구성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는 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표현은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지리적 요소, 인화적인 요소를 다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천시적 요소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표현은 저런 표현을 많이 쓴다. 팔계생기는 궁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거고, 지리적 요소니까. 그 다음에 일가팔문신장은 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집안수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태울 구성은 천시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죠. 자, 그러면은 계문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요거는 창업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업의 개념. 그 다음에 집을 개축하는 개념.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문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개념. 그러니까 그 창업의 개념이죠. 문을 동쪽으로 냈다가 서쪽으로 뜯어 고치는 개념. 그것도 우리가 계문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문의 개념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응? 자, 결혼 문제도 여기 들어오죠. 새 출발하는 문제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계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창업하고 출생의 개념도 아니고,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뭐 어떤 게 들어와요? 업종 변경 문제도 들어오죠. 업종의 변경. 자, 휴문이라는 것은 귀혼인데 요거는 이장 문제, 묘소의 이장 문제, 그 다음에 사초 문제, 그 다음에 원거리 여행의 문제. 자, 요거는 휴문이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여행한다는 건 쉬는 문제죠. 쉰다는 문제. 그 다음에 휴식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휴식의 개념. 자, 요 생문은 휴직도 들어가는 휴직. 네, 휴직도 들어가는 거죠. 휴도 거기 들어가요. 휴직. 자, 요 생문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걸 우리가 성조라고 하는데 성조의 개념이 요 생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계문 마냥 창업의 개념도 여기 들어가요. 창업의 개념. 그 다음에 요 생문이라는 것은 연회, 그러니까 잔치와 연관된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생문으로 봐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문이라는 것은 요거는 그 사고 질병으로 보는데 요거는 시비 다툼으로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손재수로도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의 파기로도 보고, 계약의 파기, 그 다음에 이혼 결별,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문에서 유혼이라는 것은 여기 아까 변업이 나왔지만은 업종을 바꾸는 거, 변업 문제가 여기 이 두문하고 유혼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서 이 변업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통닭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기름에 튀기는 과정이죠. 도넛 과정을 도넛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보겠다. 아니면 생선 튀김을 접목을 시켜보겠다 하는 변업의 개념이 두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여행은 여행인데 근거리 여행은 우리가 두문으로 들어가요. 두문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기 때문에 여행 같은 거는 이 두문이 떨어지는 궁, 유혼이 떨어지는 궁, 그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요 경문 복덕이라는 것은 요거는 아까 여기 한 그 연애와도 또 많이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복덕. 그 다음에 이건 길한 일, 이건 전부 다 복덕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 같은 거, 요런 거. 아까 요 생문에도 그런 게 들어가요. 시험의 합격 문제. 그 다음에 복덕은 재산이 느는 것. 그 다음에 식구가 느는 것. 그 다음에 횡재수가 들어오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경문으로 우리가 판단해줘요. 그 다음에 삼원하고 절명은 큰 사고와 큰 질병, 그 다음에 관제 구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삼원은.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신변상의 위협, 이것도 우리가 삼원으로 판단해줘요. 경문이라는 것은 절체라고 하는데 요거 절체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요것도 사고 질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체라는 거는
사고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괴이한 일 같은 거, 괴이한 일 같은 거, 그 다음에 괴이한 일은 예기치 않은 일이죠. 예기치 않은 일들, 이런 게 전부 다 경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꿈에 해당되는 거, 길몽을 꾸느냐 흉몽을 꾸느냐, 이 꿈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급작스런 변동사항, 급작스럽게 변동이 되는데 좀 흉하게 발생되는 변동의 사안, 그런 거는 전부 다 경문이 담당하고 있어요. 자, 유혼은 요 기혼에서는 이장 문제가 들어와 있죠. 그 여기 유혼에서는 자기가 늘상 하던 일, 자기가 늘상 하고 그 다음에 늘상 판단 내렸던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조명해 보는 거.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유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모는 우리가 막힐 두자라고 하지만은 막혔다고 해가지고 앞뒤가 전부 다 그 진태가 그 어렵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건 유혼이라는 거는 이 혼이 정착이 돼가지고 어떤 그 생각을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전부 다 혼의 역할인데, 유혼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개념이 조금 떨어져 있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유혼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문의 역할이 대체로 이 요거 하나만 갖고서는 개념 정립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팔계하고 같이 연관을 지으면은 아하, 팔문하고 팔계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홍곡기문은요. 홍곡기문은 사람의 사주팔자 천명을 기문둔갑으로 바꾸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홍곡기문인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팔계 생기는 지리적인 요소고 팔문신장은 인사적인 요소, 인화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문 후괴가 되는 거예요. 먼저 팔문을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계를 판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문에 해당되는 것이 먼저 작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계에 해당되는 것이 나중에 작동이 들어간다. 대체로 그 기륜간에 50대 50이라 이렇게 판단해 주는데, 제가 연구할 결과로서는 약 60%대 40%의 비중을 두고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다수의 이제 학자분들이 팔문하고 팔계를 50대 50으로 비중을 두고 보는데, 그러나 통변상으로 제가 연구를 해봤을 적에는 팔문에다가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게 정확하더라. 그래서 팔문신장에다가 60%의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팔계생계에다가 40%의 비중을 두고 사람의 운명을 판단할 적에는 굉장히 정확한 그 판단이 내려지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항목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좀 판단하시고, 하여튼 계문, 휴문, 생문은 지금 간목의 생장 과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간목의 생장 과정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사적인 문제를 접목을 시켜서 판단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